경북 포항 앞바다 그 일대에서 펼쳐진 우리 해병대와 해군의 전반기 합동 상륙 훈련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여단급으로 규모가 커졌다고요? 그렇죠. 22일 시작을 했으니까 5월 1일까지 진행이 되고 지금 이제 거의 막바지죠. 이제 한 2, 3일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인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여단급으로 그 사이즈를 좀 더 키웠습니다. 그걸 키운 것뿐만이 아니라 육해공군 해병대 합동전력 3,200명이 참가를 했고 여기에 이제 상륙 돌격 장갑차, 대형 수송함인 마라도함, 그 다음에 상륙 기동헬기인 마린원, 여기에다 이제 KF-16까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입체적인 그런 대상륙 작전을 이번 훈련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미 해병대 병력도 오는데 이번에 병력은 오지 않고 이 가상 훈련에 공격용 드론을 좀 보냈다고 하죠? 그게 이제 과거 상륙 작전이랑 좀 다른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좀 되는 게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 이 소위 말하는 재래식 전쟁의 판이 완전히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재래식 전투의 대표적인 뭐 이 전차라든가 장갑차 이런 거보다 오히려 드론이 훨씬 더 효과적인 그런 살상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런 점들까지 감안한 이번에 상륙 작전이었다, 상륙 훈련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상륙작전 2차 대전의 전황을 바꿨고 6.25의 전황도 바꾼 게 바로 이 상륙작전입니다. 자, 이번 훈련의 하이라이트 28일 새벽에 실시된 작전명 결정적 행동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선택한 해병대에서 빨간 명찰을 달고 첫 상륙훈련에 큰 자부심과 보람을 느꼈습니다. 국민이 신뢰하고 가족에게 자랑스러운 강인한 해병대가 되기 위해 앞으로도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인천 상륙작전이란 영화도 있었어요. 외국 배우도 아주 리암 니슨 메가더 장군으로 나왔던 영화였죠. 6.25의 전세를 단번에 뒤바꾼 작전, 바로 인천 상륙작전인데 작전명은 오퍼레이션 크로마이트였습니다. 자, 이번에 이 작전명 결정적 행동 순서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그렇습니다. 해상에서 육상으로 올라가는 바로 상륙작전입니다. 기뢰 소해 및 수중 장애물을 처리하고요. 그러면 이제 상륙 돌격 장갑차가 이제 돌격을 하는 겁니다. 해병대가 주축이죠. 앞서 이제 인터뷰도 보셨는데 상륙군이 함정, 전투기가 지원하는 속에서 해안 거점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육상으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주력 상륙군이 지상 작전으로 준비를 전환하게 되고 저게 이제 상륙 장갑차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상에서 바로 해안가로 이제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바로 이 장갑차에서 내려서 육상 작전으로 전환되는 이 장면 자체가 바로 하이라이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 상륙작전은 적지로 침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의 허를 찌르는 게 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 엄청난 인명피해가 납니다.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그 초입 장면이 바로 그 유명한 노르망디의 오마 해변의 참상이었죠. 자, 어땠습니까? 그 아마 영화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상륙선이 딱 도착해서 해안에 도착해서 그 앞에 이거 뭐랄까요 그 덮개를 딱 내리자마자 바로 머리에 총을 맞고 죽죠. 예, 기관총 사격 세례를 받으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지는 장면. 바로 나옵니다. 오마 해변 바로 그 현장의 모습입니다. 영화로 됐었는데 저건 현장의 모습이에요. 저건 진짜 현장 그림이네요. 근데 그때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게 얼마나 이 상륙작전이 참 위험한지 충분히 그 참상을 아실 수 있을 텐데요. 당시 노르망디 상륙작전 때 6,500여 척의 선박과 12,000대 항공기 그리고 이날 첫날에만 17만 명의 연합군이 투입이 됐거든요. 근데 그날 단 하루 동안에만 연합군 4,400여 명, 그다음에 독일군도 한 9,000명. 그러니까 16,000명이 죽은 거예요.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을 할 정도.
정도로 그러니까 부상자까지 더하면 몇만 명이 그날 하루 동안 다쳤다, 이 사상을 당했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죠. 이렇게 이 상륙작전이라는 게 정말 허를 찌르는 걸 수 있긴 한데 그렇게 해서 전혀 방비를 안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어떤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륙작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제 바둑 용어가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파고들었다는데 여러분 툭하면 나오는 D-Day 하잖아요. 네. 그 D-Day가 바로 저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오마 해변 작전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나 알고 가죠. 상륙작전에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이른바 양동작전, 즉 적의 눈을 속이기 위한 페인트 오퍼레이션이라고 하죠. 정치에서도 많이 나와요. 성동격선이 뭐 하는 그런 말로. 또 다른 상륙작전입니다. 6.25 때도 이런 상륙작전 있었죠? 그렇습니다. 노르망디 때도 다른 해변에 마치 갈 것처럼 눈을 속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인천 상륙작전도 양동으로 장사 상륙작전, 이렇게 눈을 속이는 겁니다. 다른 지역인데 완전히 동해 안에 상륙할 것처럼 작전을 구사했던 전혀 거죠. 다른 곳으로. 그렇습니다. 학도병 772명이 포항 영덕이죠. 영덕 쪽 장사리에 상륙해서 시선 끌기를 시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군은 그쪽으로 오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포름 훈련 받은 학도병들이 북한 정규군과 치열한 전투를 했는데 뭐 거의 상대가 안 되겠죠. 거의 전멸했어요.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생존한 참전 용사가 있습니다. 장사 상륙 작전은 그만한 의미와 가치가 있다. 그래서 절대 작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천 상륙 작전만 기릴 일이 아닙니다. 이 장사 상륙 작전도 1980년 9월 15일부터는 계속해서 위령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때도 영화화가 됐어요. 그 아이돌 그룹 멤버도 그때 나왔었죠.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2차 대전의 노르망디 상륙작전 말씀드렸는데 우리로서는 6.25 때 인천 상륙작전이 소총 한 자루, 수류탄 몇 발 들고 감행한 거의 맨몸 작전이었다면 지금은 중장비, 뭐 드론까지 동원된 그야말로 육해공 합동작전입니다. 그렇죠? 네. 함께 보시죠. 네. 자, 이번 우리 해군과 해병대의 합동 이 훈련, 상륙작전 훈련에는 실전성을 좀 높이기 위해 군용 선박만 가지고는 모자라니까 민간 선박들도 동원을 했다고요? 예, 그 민간 선박 말씀도 하셨는데 이번에 상륙작전을 이제 실전성을 높이시겠다. 그러니까 실제 전쟁이 벌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특징을 살펴보니까 세 가지 정도를 들 수가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는 지금 앵커도 말씀하신 이 민간 선박을 동원했다는 겁니다. 일단 실제로 상륙작전이 벌어지게 되면 인천 상륙작전 때도 그랬지만 민간 선박들이 동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워낙에 많은 병력들을 이제 해안에 이제 상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상륙함들 대부분이 이제 군함이겠지만 군용 이제 선박들이겠지만 여기에 이제 민간 선박들도 좀 동원이 됐고요. 또 하나가 앞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 얘기하면서 드론 얘기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무인기가 이번에는 앞으로는 상륙작전에서 사용될 것이다. 그러니 이 무인기에 대비한 그런 작전도 이번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공격 쪽의 무인기, 우리 쪽에서 무인기도 좀 드론도 동원했지만 적이 무인기, 특히 자폭형 무인기를 동원해서 이 상륙작전을 방해하려는 그런 거에 대한 대비 훈련도 좀 있었고요. 또 하나가 잠깐 보면 아까 불도저 같은 거가 하나 내려오는 걸 보셨을 겁니다. 예. 이게 이제 전투장갑 도자라는 건데 이거 하고요. 그다음에 미크리라고 그래서 이게 그 지뢰를 제거하는 그런 이제 무기거든요. 이런 것들까지 동원을 해서 기본적으로 상륙을 한 다음에 해안가에 이제 대규모 본진이 들어오기 위해서 이제 일테면 정비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중장비들을 동원해서 하는 이 훈련까지 좀 같이 병용을 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세 가지 큰 특징으로 실전에 버금가는 그런 훈련을 했다. 여기에 좀 의미를 둘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기 때문에 실전이 벌어지게 되면 상륙작전은 어느 곳에서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미군이 그 수많은 상륙작전을 해병대가 해냈는데 그때 인명피해가 많았다는 말씀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세계 최강으로 평가받는 미국 해병대는 드론 부대를 창설해서 이런
신세대의 상륙 작전에 대비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점점 드론이 되고 있습니다. 러우 전쟁에서도 드론이 많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 해병대도 1인칭 FPV 드론을 도입을 해서 공격 드론 팀을 신설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 해병대 퀀트코 기지에서 훈련도 받고 이제 작전 수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미 해병대 이제 드론 팀이 저런 걸 다 이렇게 가지고 다니다 띄우는군요. 그렇습니다. 드론 전술 훈련에 대한 이제 최고 기간이 되는데 이게 비용도 상당히 줄일 수가 있거든요. 이제 $5,000 정도의 비용으로도 최대 20km 거리에서 정밀 타격 가능한 공격용 드론이 투입이 됩니다. 그만큼 공격 작전 전략 이 기술이 상당히 이제 고도화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조건 사람이 가서 수많은 인명 피해를 동반하지 않고 20km면요. 바다 위에 떠 있는 함정에서 드론을 보내서 상륙 작전을 하면서 적군을 타격할 수 있다. 전쟁 양태가 정말 달라졌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